기사팀의 김경재입니다. 저는 게임 중독은 질병인가를 제목으로 통계 코어스를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동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WHO에서 게임 중독을 질병 코드로 지정하였습니다. 게임 중독을 심각하게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게임 중독을 질병 코드로 등록시킴으로써 게임 중독의 심각성을 알리고 중독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게임 중독의 기준이 명확한지 게임 중독을 질병 코드로 지정하는 것이 정말로 중독자들을 위한 것인지라고 반문하며 반대하는 입장도 존재합니다. 이에 저는 게임의 실질적인 이용자라고 할 수 있는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이 조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조사 대상은 저희 학교 전교생이며 설문지를 돌리고 회수하여 총 253개의 조사를 분석하였습니다. 이어서 가설입니다. 제가 가장 궁금했던 점은 어떤 학생들이 게임 중독을 질병 코드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느냐 그 여부였습니다. 그래서 게임 중독을 질병 코드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여부를 종속 변수로, 이에 영향을 줄 것 같은 요인 3가지를 독립 변수로 지정하여 3가지의 가설을 세웠습니다.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게임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한 학생과 부정적인 효과를 경험한 학생 둘 다 절반을 넘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게임은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 두 가지의 측면을 모두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게임 중독을 질병 코드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느냐에 60%의 학생들이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렇게 전체 응답자 비율은 동의한다의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를 3가지의 독립 변수로 나누어 다시 재분석해 보았을 때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성별의 경우에는 성별을 기준으로 다시 재분석하였을 때 여학생의 경우 81%의 학생들이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지만 남학생의 경우 36%만이 동의한다고 응답하여 정반대의 결과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질문을 봐주십시오. WHO에서 설정한 게임 중독의 기준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총 63%의 학생들이 타당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성별을 기준으로 재분석해 보았을 때 63% 여학생의 경우 76%가 타당하다고 응답하였고 남학생은 50%씩 응답이 나뉘었습니다. 이를 통해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성별이 계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설 검증을 시작했습니다. 가설 검증의 방법으로는 사회제곱 검증을 사용하였습니다. 먼저 게임에 대한 부정적 효과 경험의 유무는 종속 변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로 성적은 종속 변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성적이 높은 집단의 학생일수록 동의 비율이 더 높을 줄 알았는데 성적이 낮은 학생의 집단일수록 동의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세 번째로 성별은 종속 변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았을 때 남학생의 경우 지정이 반대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WHO의 게임 중독을 질병 코드로 지정한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KCD 개정을 통해 게임 중독을 질병 코드로 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처럼 게임은 중독성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 대상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설 검증에서 확인했듯이 질병 코드 지정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이 개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관련 산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사안에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